그래, 올해는 내가 망했어. 1월 1일부터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어. 여러분, 결심 같은 것은 뭔가 이렇게 시간 잡고 각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는 거냐, 결심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 몸이 안 좋아진다, 이걸 누구나 느낄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이 소화가 안 된다, 이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낄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혈액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게 가장 몸이 느끼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혈액의 점도가 증가한다. 혈액이 항상 일정하게 점도를 유지할 것 같잖아요. 먼저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할게요. 우리가 상사가 뭐라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이 싫은 소리를 해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몸이 나 기분이 안 좋아 하는 반응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반응이냐? 생존 본능이에요. 몸이 이건 비상사태야,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 몸을 최대치를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평상시와는 다른 몸이 비상사태를 만들어요. 그러면 굳이 엄마가 잔소리 좀 하고 자식이 내 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해서 몸이 굳이 비상사태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준이고, 원래 몸은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한테 쫓기고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스트레스 반응을 사용을 했어요. 당장 맹수가 쫓아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도망을 쳐야 되죠. 피가 나고 찢어지는 거 도망치다가 긁힐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고통을 느껴야 돼요? 못 느껴야 돼요?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생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상황에서 소화기로 혈액을 느긋하게 보내서 소화를 시키고 그럴 여유가 있겠어요? 오로지 도망치는데 필요한 뇌의 판단력, 그리고 근육의 힘, 이쪽으로만 혈액을 계속 보내줍니다. 나머지는 일단 지금은 안 돼, 좀 기다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버립니다. 스트레스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지만 몸은 맹수한테 쫓길 때와 똑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걸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인식을 해요. 상사가 안 좋은 소리를 했을 때, 그리고 시험에 떨어졌을 때, 진급이 누락됐을 때, 그 상황과 맹수한테 쫓기는 상황을 몸은 구분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이란 것은 거의 생존과 직결된 상황이다 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때 몸은 어떤 대책을 만드냐? 첫째, 혈액 점도를 증가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망치다가 피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출혈을 많이 일으키면 죽잖아요. 그래서 다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공격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혈소판을 예민하게 만들어버려요. 혈액의 전체 점도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리고 혈액을 굳게 만드는 단백질인 피브리노겐의 수치를 높여버립니다. 전반적으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당연히 우리가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육을 막 사용하니까 끈적한 혈액도 충분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거나 상사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을 때 막 달리고 싶어요? 아니면 기분이 우울해져서 그냥 축 처져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실제로 끈적한 피가 돼도 맹수한테 쫓길 때는 그 끈적한 피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실제로 맹수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근육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게 불일치를 만듭니다. 두 번째,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빠르게 혈액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혈액을 밀어줘야 됩니다. 근육이나 뇌로. 그럴 때 혈관이 느슨하면 혈액이 빠르게 흐르질 않아요. 혈관을 최대한 좁게 만들어서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이 이렇게 확장돼 있을 때 더 많은 양을 보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수축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압력을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전체 압력을 높여버려요. 그리고 단시간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빠르게 혈당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를 높여요. 그리고 저장된 기름기를 몸 혈관 안으로 풀어냅니다. 에너지원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빨리 분해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당장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소화기로 혈류를 보내는 것을 줄여버립니다. 이 모든 상황이 도망쳐야 될 그 상황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몸의 반응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는 다 도망 반응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실제로 근육을 그렇게 사용을 하느냐? 기분이 나빠졌는데 도망칠 이유는 없어.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도망치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만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이게 문제를 크게 일으킵니다. 자, 이 모든 반응은 근육을 강하게 쓰기 위해서 반응을 다 일으켰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반응들은 고스란히 몸에 타격을 줍니다. 혈액 점도가 증가하니까 혈소판이 너무 과잉되게 반응을 해서 좁은 혈관들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피떡이 형성이 돼요. 끈적끈적한 혈액들은 덩어리를 만들면서 딱 혈전을 만들면서 막아버려요. 하나하나 부드럽게 다 풀어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덩어리진 혈액들이 혈관을 지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하나 알아서 잘 지나가던 혈액들이 다 뭉쳤어. 그러면 지나가지를 못해요. 더 좁은 부위를. 그래서 순환장애를 불러옵니다. 혈압을 상승을 시키는데 이게 원래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혈압 상승인데 높아진 압력이 근육으로 빠져나가지를 않으니까 다 누구한테 압력으로 작용할까요? 혈관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노화가 됩니다. 높은 혈압을 계속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혈관은 신축성, 높았다 낮았다 이걸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만약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계속 높은 압력에 노출됐다. 그러면 혈관도 변형을 해요. 왜? 그 높은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더 탄력을 줄여버려요. 그래서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면서 혈관 노화가 오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데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아졌지. 그러니까 이거 위험해. 혈압약을 먹어요. 혈압약을 먹었죠. 심장의 압력을 줄이고 밀어내는 힘을 낮춘 거예요. 그리고 혈액의 볼륨을 줄여서 압력이 높아지지 않게 만들었는데 혈압약을 먹고 압력을 줄이니까 안 그래도 순환이 잘 안 되는데 끝까지 밀어주는 힘을 더 낮춰버렸어요. 그럼 말초 순환은 계속 나빠집니다. 그리고 고혈당 상태는 당연히 혈관에 플라그를 만들고 혈액의 점도를 더 높이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를 해서 말초까지 혈액이 잘 도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첫 번째 타격을 받는 게 위장이죠. 위와 장이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지연이 되고 장에서 자꾸 가스가 찹니다. 왜? 혈액이 자꾸 평상시 평온할 때는 소화기 쪽으로 가장 많은 혈액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근데 혈액이 안 들어오는 상태, 스트레스 상황,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관 기능이 떨어진 상태, 결과론적으로 소화기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질환이 몸을 다 망가뜨리는데 대표적으로 소화기부터 먼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화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액의 상태가 이미 안 좋아졌고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물이에요, 소화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는 그냥 설계예요, 설계. 이걸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냥 맹수한테 쫓기든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간에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이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설계도대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 몸이 비상 상황인 조건으로 변하는 이유는 이때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순간적인 근육의 힘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근육에 최대한 에너지를 몰아주기 위함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뭐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기분 나빴을 때, 내 몸이 다운이 될 때 뭘 해야 되냐? 운동을 해서 실제 이 상황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 거 당장 문제가 안 돼요. 근육이 펌핑해서 혈액을 빨리빨리 갖다 쓰기 때문에 점도가 좀 높아져도 갖다 씁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발생하는 몸 안의 어떤 자잘한 부상들을 혈액 점도가 높으니까 빨리빨리 치료를 해줘요. 오히려 이득입니다. 그리고 혈압이 상승된 거. 혈압이 상승되면 혈관이 부담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서 큰 근육들이 혈액을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 혈관에 부담을 받느냐? 안 받아요. 높아진 압력을 빨리 갖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 높은 분들 굉장히 의외의 상황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혈압 높으니까 격한 운동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근데 산에 올라갔다 와서 혈압을 쟀는데
심장도 많이 쓰고 혈류를 빠르게 돌려서 혈압이 높아져 있을 것 같잖아요. 산에 올라갔다 와서 1시간 있다가 혈압을 딱 재보면 혈압이 낮아져 있습니다. 즉 운동은 혈압을 높이는 거를 빨아들이는 완충작용을 해요. 근데 혈압이 높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 그 말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준비도 안 하고 막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해서 안 그래도 혈관 자체가 엄청 노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운동하나요? 먼저 워밍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좀 시동을 슬슬 걸어서 그 다음 강도 높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 정도의 변화는 몸이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뭐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100m 달리기처럼 달리지는 않잖아요. 몸은 그 과정을 다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니까 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주 안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혈당 높아진 거, 에너지원을 누가? 근육이 혈당을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 갖다가 분해를 해버려요. 에너지원으로. 당은 우리가 혈당 당 하니까 뭐 정말 나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당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원이 당이에요. 당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데 탄수화물이나 당 섭취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다 분해돼 버려요. 근육 자체를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잘 보충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그래야지 근육 손상도 안 일어나고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근육 운동하면서 단백질만 막 보충하잖아요. 근육이 늘 것 같잖아요. 안 늘어요. 탄수화물도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할 때는. 그래서 높아진 혈당이 근육이 가져가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자꾸 혈당 높아지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혈당을 어떻게 낮춰야지 이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져가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대로 혈류가 몰리기 때문에 소화기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운동 후에 소화도 잘 되고 좋잖아요. 혈관을 한번 흐름을 쫙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몸 안에 도로들, 고속도로들을 한번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럼 운동 끝나면 운동 끝났구나 하면서 소화기로 혈액을 다시 몰아줘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됩니다. 자, 이 모든 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은 비상 상황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비상 상황을 언제 해제를 하느냐? 운동을 끝내는 시점에 이 비상 상황은 그때 해제가 됩니다. 몸도 인지하는 거죠. 비상 상황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근육으로 막 보내줬어. 그러니까 근육이 막 갖다 쓰는 거야. 운동하는 과정에서. 와, 많이 갖다 썼어. 그러고 나서 운동이 끝난 시점에 이 몸 주인도 뿌듯하다. 운동 충분히 했네. 이 정도면 불안한 감도 없어졌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단 말이에요. 심박수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몸도 인지를 해요. 아, 스트레스 상황 끝났구나. 더 이상 혈액점도 올리지 말고 혈압도 올릴 필요 없어. 다 평상시 평온한 시기로 다 안정화시켜. 이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작업,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운동을 해줘서 이 신호를 끊어주는 거, 이걸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매일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맹수도 없고 뭐 내 삶이 평온한데 스트레스 없는 것 같아. 그건 본인 생각이고, 실제 인간은 현대 생활에 매일 도전을 받습니다. 낯선 환경이에요. 인간이 설계된 바에 의하면 맨날 도전이에요. 맨날 낯선 사람과 생각보다 많은 접촉을 해야 되고 강한 자극들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의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생각하는 고민거리들, 아,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거, 이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이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괜찮아, 나 안전해, 위험했지만 내 근육을 써서 이제 안전한 지대로 내가 진입을 했어, 이 신호를 반복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서 발생하는 이 스트레스를 매일매일 운동을 통해서 해소하는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근데 또 복잡한 운동, 겨울 되니까 또 운동하기 싫어지잖아요. 운동할 때 큰 마음을 먹는 것도 좋지만 너무 큰 도전을 하면 어차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아파트에 다 계단 있잖아요. 겨울 되면 계단 운동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져요. 왜?
공기가 겨울에는 밀도가 높아서 약간 폐쇄된 공간에서도 그렇게 공기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계단을 올라도 옷을 입고 올라도 온도가 쉽게 오르지 않을 만큼 이제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딱 계단 운동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날씨에 영향을 받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딱 계단 오르고 나면 내 일상에서 짓누르던 그 압박감이 생각보다 싹 가벼워지는 그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몸이 반응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운동이 하나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내가 운동을 해서 뭐 근육을 키워야지 뭘 해야지 다양한 목적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 요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몸을 살필 때 뭘 따라가면 올바른 길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기분입니다. 여러분 계단을 올랐을 때 뭔가 기분이 좀 낫다, 인정하기 싫지만 조금 낫다, 이런 느낌만 받으면 됩니다. 그 기분,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고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뭐 운동 계획을 세우고 막 거창한 계획을 세워요. 근데 지금 12월이 되니까 사람들이 계획을 언제 세우냐면 그래, 올해는 내가 망했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어. 여러분, 결심 같은 것은 뭔가 이렇게 시간 잡고 각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는 거냐, 결심은. 그리고 결심을 하고 행동을 언제 하는 거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도전하고 항상 실행을 해야지, 연말에는 뭐 바쁘니까 뭘 어쩌고 저쩌고 뭐 송년회도 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니까 그럴 정신이 없어. 연말은 정리해야 되는 시간, 새해는 뭔가 시작해야 되는 시간, 이렇게 끊지 마세요. 그냥 항상 계속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계속 keep going 해야 됩니다. 멈춰야 될 이유도 없고 새로 시작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